영으로 함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엔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그 지겨운 끝없는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님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리 하늘새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형제들 하나 안에 살때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는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 우리가 하늘 믿을 때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변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 또 주어진 나의 삶이 작게만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말씀을 통해 보이신 그 길을 우리 영광 드린 공동체가 주의 영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계시의 영과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성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사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을 통하여 우리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그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주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에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주님의 의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3월 4일에 미국에 좀 다녀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3월 4일 월요일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급하게 준비해서 나갔는데요. 좀 보고를 드리자면 시차 적응을 위해서 제가 3월 3일 주일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그냥 꼬박 샜습니다. 꼬박 샜서 비몽사몽간에 짐을 챙겨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공항에 내려보니까 이제 갤럭시 탭을 버스에다 놓고 내렸더라고요. 버스에 두고 내리고 그래도 이제 공항에서 어쨌든 이렇게 공항에서 또 잠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잠자면 비행기를 못 타니까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비행기를 잘 탔습니다. 비행기를 잘 타고 미국에 딱 워싱턴 DC에 갔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게 핸드폰 유심히 또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유심히 작동을 안 하니까 이게 이렇게 깝깝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잘 모르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제 워싱턴 DC 다운타운에 가는 지하철은 노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또 영무원 도움으로 티켓팅을 잘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워싱턴 DC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잘 도착을 했는데 이게 핸드폰이 안 되니까 핸드폰 안 되는데 거기 도착한 시간은 아침이에요. 아침 워싱턴 DC 아침 하루를 이렇게 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또 나갔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나가서 걷다 보면 되겠지 하고 나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당에도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무료 와이파이가 다 되잖아요. 그런데 워싱턴 DC는 이 전 세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워싱턴 DC 그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는데 보니까 이제 메뉴가 비빔밥이 있어서 보니까 이제 그 식당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이제 명함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매니저가 한국 사람 이름 같더라고요. 김 씨더라고요. 근데 직원들은 이제 외국인들이야. 왜 밥을 좀 먹고 와이파이 되겠지 하고 했더니 와이파이 있냐고 했더니 와이파이가 없대요. 자기들은. 그래서 아니 무슨 최고의 수도가 이렇게 괜찮은 식당에 와이파이도 안 되나 또 그래가지고 또 나와서 또 이제 무작정 또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이 워싱턴 DC도 이렇게 로터리가 많더라고요. 동그란 회전 교차로 몇 번을 돌았는데 돌다 보니까 이 똑같은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만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을까. 하늘의 와이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는데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이제 그냥 제자리 걸음 한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제자리 걸음뿐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의 진정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와이파이와 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여차저차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또 이제 거기도 와이파이가 없는 거예요. 네. 미국은 수도인데도 그게 흔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 데서 또 이렇게 우버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에 가봤더니 우버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버 시스템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가격이 한 2배는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워싱턴 DC 저번에 보여드렸던 국회의사당 그곳에 좀 가봤습니다. 그곳에 가서 봤더니 이제 굉장히 좀 웅장하고 거대하더라고요. 역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등치도 크고 땅도 크고 그래서 그런지 그 국회의사당 건물도 아주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거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국회의사당을 기준으로 그 수도 워싱턴 DC가 동서남북 이게 분할이 돼서 구역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미국 수도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또 대법원도 있었고, 또 간날 보니까 미국의 대법원이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판결을 했더라고요. 판결도 하고 3월 5일 날은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딱 결정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하루 종일 이제 와이파이가 안 됐지만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계속 걸어 다니면서 주변을 또 보았는데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 기념탑 거기도 가보고 하다간 좀 많이 걸었습니다. 많이 걸었던데 이렇게 걸은 다음에 또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호텔 시스템이 굉장히 좀 이게 구식 시스템이더라고요. 이렇게 환풍기 같은 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한 30분마다 막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한 2시간마다 계속 깼던 거예요. 2시간마다 이렇게 잠이 계속 깨더라고요. 이렇게. 예? 어떻게 끄는지도 모르고 꺼야 한다는 그 생각도 못하고 이게 비몽사몽이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가서 이제 한국 여기 유심하는 회사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어서 다시 이제 이심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와이파이가 이제 터지기 시작해서 다음 날부터는 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좀 갔을 때 좀 마음이 미국 국회의사당하고 또 이제 펜타곤을 좀 둘러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때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이 또 뭐 어떤 결정을 하는데 또 무슨 일을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펜타곤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펜타곤이 저는 굉장히 크고 넓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보니까 그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안 검색하는 그곳까지 이렇게 보이는 데까지 제가 최대한 가까이 가봤습니다. 이제 우버를 타고 가봤는데 민간인들이 거기 들어가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그 경마장 같은 데서 말들이 딱 문 열고 나가면 그렇게 하는 그런 데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막 검사받고 들어가고 검사받고 나오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저의 기준은 생각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더라. 작은데도 4시 한 3시 반 정도 오후 3시 반인데도 이렇게 막 교대하듯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좀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면 그 군대의 장군들이 싹 다 이제 교체를 합니다. 교체가 됩니다. 근데 저번에 보니까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을 때 그 마크 밀리라는 미국 합참의장이 그런 기사가 났죠. 트럼프가 그 중국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중국 군대에게 전화해서 미리 내가 중국군에게 알려주겠다. 뭐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간첩행위와 같은데 그런 합참의장이 장군이 계속 직무를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마크 밀리라는 합참의장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임명이 된 미국의 장군입니다. 오바마 때 활동하던 장군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도 그 장관직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중국군하고 그렇게 전화 통화한 것이 기사가 났는데도 또 바뀌지가 않아. 장군이. 그래서 야, 미국은 좀 이상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보니까 대통령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도 국방성 펜타곤에서 그것을 봤을 때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보니까 미국은 그거를 이제 좀 거부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거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미국이 자유주의는 좋은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대항할 때는 잘못하면 이게 의사소통이 좀 이렇게 안 맞으면 제대로 이렇게
국가의 그 안전, 평화를 지키는데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사실 다루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바벨론 시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녀 이스라엘조차도 바벨론이 이렇게 몽둥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몽둥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때리기도 하시고, 또 악한 나라들을 또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전 세계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나라는 미국을 통해서 그 축복의 흐름이 흘러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미국을 통해서 그 심판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통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가, 바로 그게 바로 미국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살 길,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어야 이 시대에 살 길이 열리는데,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죽음의 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내가 살 길은 이 시대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나라, 또 우리 가정, 개인까지도 잘못하면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시즌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교회,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맡긴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통일의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일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좀 미국에 대해서 알고,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또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 통일 한국을 위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월 또 5일날 이렇게 쭉 갔는데, 미국의 문화가 보니까 미국이 기독교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랑 지명, 도로 지명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참 부러웠고요. 3월 5일 날 또 이렇게 성경 박물관, 워싱턴 DC에 보니까 성경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층짜리 되는 건물인데, 그곳에 성경이 미국의 역사에 끼친 영향들, 또 미국의 여러 기독교적인 가치, 문화, 또 성경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급되어졌는지, 또 성경의 인쇄술, 다양한 것들이 최신이라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잘 교육하고, 또 미국의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이제 저는 또 처음 갔잖아요. 처음 가서 이제 티켓을 사려고 하는데 저희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 안내하는 직원이 완전 그 백인인데요. 제가 제 이름을 발음을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 영어 스펠링 철자를. 그래서 제가 여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발음이 참 그래도 공항에서는 알아듣던데, 미국인들은 알아듣던데,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을 많이 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우리 발음을 잘 못 알아듣는구나, 또 나 이게 좀 영어 발음도 엉터리구나라는 걸 좀 더 이게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했더니 거기 성경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거기 온 관광객들, 또 현지인들은 그렇게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환대도 이렇게 잘해주시고, 이렇게 외국인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역시 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이고 친절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날 워싱턴을 이렇게 다 좀 둘러보고 3월 6일 날은 이제 국내선, 미국의 국내선을 타기 위해서 이제 볼티모어 공항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볼티모어 공항에 가서 미국의 국내선을 또 타고 이제 달라스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달라스는 텍사스 안에 있더라고요. 텍사스 안에 달라스가 있는데 거기 좀 이제 인터넷으로 좀 귀한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좀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방문을 해서 좀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좀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는 하여튼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새롭게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거기다 이제 또 이렇게 좀 그래도 좀 큰 금액을 헌금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좋은 예배에 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참한 건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예배에 동참을 했는데 그 목요일 오전에 좀 이렇게 허름한 식당에 갔어요. 원래는 다른 식당에 가려고 그랬는데 다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뭐 옛날 뭐 지방 도로에 있는 휴게소 같은 그런 데 가서 뭐 밥 먹고 아침을 먹었어요. 아침을 먹었는데 그 점심부터 이제 좀 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속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다음 목요일 점심부터 지금까지 강제 금식을 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차 적응도 못하고 좀 해롱해롱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이동 중에도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또 비가 안 오고 또 어디 들어가서 관람할 때는 또 주님이 이제 또 비가 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면 또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랬던 주님의 은혜가 또 날씨를 통해서도 함께 하심을 또 느꼈고 조금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좀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또 이 시대에 또 미국이라는 데가 또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가 또 그러한 또 좋은 영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한 10여 분 좀 되는 영상인데 우리 홍익대학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학과 교수님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박하신 분이니까 영상 준비되시면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조가 점차적으로 고립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그 선벨트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다 옮기려고 전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일종의 국토 개발 계획 같은 거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조가 점차적으로 고립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그 선벨트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다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일종의 국토 개발 계획 같은 거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미국의 새롭게 일어나는 인구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 제자들을 보면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 금요일 같은 때. 그게 이제 미국은 그게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의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이제 그런 오피스를 소유하고 있던 빌딩 소유주가 있는데 대부분 다 임대료를 오피스로 해서 그 임대료를 받아서 그 빌딩을 구매할 때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를 이자와 원금을 갚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는데 공실률이 높아지니까 돈을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고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해서 은행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그럴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주거로는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피스 빌딩과 주거는 건물의 두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맨하탄이든 어떤 대도시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가게 되면은 현저고 3m, 뭐 2점 몇 m, 층고가 4m잖아요. 근데 그게 몇십 미터로 길어요. 왜냐면 오피스는 가운데 형광등 불 켜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폭이 한 20m, 40m 되는 건물에 주택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창가 쪽에 있는 방 4m 빼고 나면 가운데 몇십 미터가 다 햇빛이 안 들어오고 통풍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모든 건물을 다 주거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큰 건물일수록 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지금 현재 막막한 상태인 거예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은 바깥쪽으로 주거를 돌리고 가운데 엘리베이터 코어 주변에 햇볕이 안 드는 곳에다가는 그런 실내 농장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 도심 속의 어반 팜이라고 해서 버티컬 팜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농작물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농작물을 만드는 그 녹지 공간들이 이 바깥쪽에 있는 주거 공간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치가 높은 어떠한 시설들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 리모델링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을 또 새로 투자할 돈은 없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되게 과도기로 그게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공실률이 미국만큼 심하지는 않은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한 그런 풍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일을 집에서 혼자 그냥 해도 된다. 그리고 그 집단에서도 그걸 용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개인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사라고 하는 거가 젊은 세대는 좀 덜하겠지만은 전반적인 우리는 이 농경사회, 이 벼농사를 짓던 데니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 노동이 많았던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회식도 많잖아요.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했던 것도 옛날 문화가 그렇죠. 그래서 회사라고 하는 게 혼자서 자기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도 되게 중요한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만 하고 누구는 출근해서 일을 하면은 고가 평가를 할 때 출근한 사람들을 더 높게 주는 경우들이 생겨날 것이고, 여러 가지 승진의 불이익도 생길 거고, 이런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주의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유명한 유튜버 교수님이 와가지고 한국 사회를 분석한 게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 우울증과 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유교의 단점과 자본주의의 단점만 많이 받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유교 때문에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개인주의는 발달하지 않았고, 자본주의도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이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되게 정확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문화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택근무가 미국이나 서구만큼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의 많은 IT 기업들이 전통적인 실리콘밸리에서 썬벨트라고 해서 아리조나나 텍사스주로 많이 가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값싼 임대료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내가 IT 회사를 갖고 있으면은 직원들한테 10만 불의 월급을 주더라도 방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방세 내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 돈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같은 일을 하는데 만약에 회사가 아리조나 피닉스로 이사를 가면은 거기는 땅값과 이런 게 워낙 싸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싼 거예요. 훨씬 넓은 집을, 막 수영장도 있는 집 같은 것도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한 6, 7만 불만 줘도 이쪽으로 갔을 때 직원들의 어떤 라이프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옮겼을 때 세금 혜택도 있고 넓은 땅도 확보가 되고 뭐 기타 등등해서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 지역이 썬벨트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리조나와 텍사스 지역이 밑으로 위도가 낮은 쪽이기 때문에 태양열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공장 지붕에 다 태양광 발전기를 넣어서 자기네들이 쓰는 전기는 자체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탄소세 같은 게 가시화가 되면은 RE100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친환경 에너지를 써서 이 제품을 만들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죠.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뭐 이런 데에는 그렇게 햇빛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생산 기지가 만약에 아리조나나 텍사스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태양광 발전의 비율을 훨씬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나는 게, 저는 이게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데서 인터뷰한 걸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political correctness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이슈에 되게 민감한 지역입니다. 근데 IT 개발업자가 다 민주당 지지자일 수는 없잖아요. 되게 보수적인 가치관에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교육받는 것들도 그렇고 인생의 가치관이랑 안 맞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텍사스는 이제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곳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회사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미국이 정책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그 전체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미국은 원래가 고립주의를 선택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도 원래 참여 안 하려고 하고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초반에는 참전을 안 하다가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로 파병을 하게 된 거니까, 원래 이 미국 사람들은 대서양과 태평양이 양쪽에 큰 대양이 있어서 그 외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별로 신경 안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 북미 대륙에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을 자기네들이 만든 원자탄으로 종전을 시켰고 그 다음에 유엔도 만들고 세계 문제에 아주 관여를 하게 되고 전 세계 바다의 경찰로서 미 해군이 역할을 하게 되고 등등 다 관여하게 되는 거죠.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 기조가 워낙에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고 그 늘어난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부채가 늘어나면은 그게 미 국방비보다도 더 늘어나는 시점까지 거의 왔다는 거예요. 한 2030년쯤이면은 똑같아지는데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해외로 파병하고 하는 걸 안 할 거라는 거죠. 부담이 돼서.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맨날 우리 보고 그 방위비 분담을 해라 계속 그 요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군사에 군인 한 명 월급 주는 거와 그 한 명의 미군이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고립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되는 트럼프주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거에 전 세계가 자기의 무대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공장 같은 것들은 한국이나 대만에 있어도 돼.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안전하게 막았고 중국은 그 당시에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값싼 그런 생산 기지들을 해외에다가 넣었다가 지금은 중국이 부국 강병을 하니까 위협적이 되고 그러다가 만약에 전쟁이라도 극동아시아에서 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자기네 반도체 공급 기지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것들을 국내로 자꾸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텍사스로 삼성전자가 옮긴 케이스죠. 아마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미국 내에서 필요한 반도체는 텍사스에서 생산하는 걸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다 그 선벨트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다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환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자기네 인더스트리, 그 IT 인더스트리 같은 것들을 구축하려고 일종의 국토 개발 계획 같은 거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50몇 개 스테이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세금 정책이 다르고 결국엔 다른 나라처럼 되어 있거든요.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은 원칙적인 게 뭐가 있냐면 도시화가 돼야 되거든요. 도시화가 된다는 얘기는 인구 이동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이동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적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데에서는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농업인구에서 엄청나게 90% 넘는 도시화 인구 비율을 가지게 됐죠. 그렇게 되는 그 과중에서 아파트도 짓고 지하철도 뚫고 하면서 산업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동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미국은 동부에서 도시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기찻길 뚫리고 서부에 가가지고 또 인구 이동이 생겼죠. 거기서 도시를 건축하면서 또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이게 다 완성이 되니까 이번엔 남쪽으로 간 거예요. 선벨트 지역으로. 그 남쪽으로 또 인구 이동이 생기면서 여기서 또 산업 활성화가 생기는 거죠.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빈 땅을 찾아서 이동을 하면서 또 도시화를 이루어내고 그걸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게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넓은 땅과 다른 기후대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만이 가지는 되게 일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디트로이트가 왜 그 당시에 자동차 중심이 됐느냐? 그 역사를 보시면은 1910년대쯤인가 그 포드 자동차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포드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인종차별이 엄청 심하던 나라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남부에 주로 흑인이 있었어요. 근데 남부의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북부로 가면은 인종차별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에는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던 값싼 노동력인 흑인들이 디트로이트에 가서 자동차 생산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도시 노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와 디트로이트가 그 중심으로 활성화가 됐고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인더스트리의 중심이 됐는데 지금은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걸 다 아시아나 유럽 국가로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 거의 죽어가는 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나 이쪽이 너무나 활성화되고 좋았지만은 그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산업이 이전이 되면은 거기도 언젠가는 슬럼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슬럼화가 되면은 그게 또 다른 기회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호가 슬럼화가 됐다가 다시 예술가들이 가서 살면서 또 다른 도시 활성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도 확 집가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젊은 친구들이 가서 그곳에 새로운 어떤 문화와 산업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날씨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디트로이트는 참 그런 면에서 날씨가 되게 일단 되게 안 좋고 겨울철에 엄청 춥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옷 안 쓰는 집들 부수는 계획도 막 하고 그래서 도시를 좀 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도 충분히 저는 안 될 수도 있다. 물론 근데 이제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그거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디트로이트만큼의 그런 슬럼프가 안 될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내용 봤는데요. 저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이로운 도구로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2030년쯤이 되면 미국도 이제 제코가 석자가 되고 이제 중국이 그러한 과거의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기독교를 탄압합니까 중국이? 기독교 국가들은 엄청난 재앙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빈 땅, 나라가 정체되지 않고 빈 땅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구도 이동하고 도시 산업화도 이동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수준에 와 있습니다. 딱 정체된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빈 땅, 북한, 우리에게는 북한이겠죠. 북한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이렇게 도시화하고 또 산업화하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순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정체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적 슬럼화, 현실적 슬럼화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즌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통일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주님에게 묻고 이렇게 더 준비되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영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의 상태. 내 현실적인 영의 상태는 사실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 진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이 민족이 아직도 그렇고 근데 이 엉터리 같은 수준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통일한국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후 그게 좀 더 좋게 변화되었다. 그 시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3월 24일부터 또 4월 21일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때는 또 그 악한 영들, 또 김정은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정말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구나 김정은이 그 뒤에서 악한 영이 그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싸움 자주 하는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 언젠가는 막 싸움하게 되는 겁니다. 또 도둑질 잘하는 애들하고 이렇게 잘 몰려다니면 언젠가는 또 도둑질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막 푸틴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전쟁을 결심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전쟁이라는 그런 아픈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도록 오늘 각자의 또 영의 내 안에 그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주님께서 다시 들추어 주시고 또 제거할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현실적인 슬럼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들이 영적인 슬럼화에 빠지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현실적으로도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의 악한 남하 정책을 차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쓰러져가는 저 미국 가운데 지금 다시 복음의 도시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부흥하는 도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파수꾼과 같은 도시들이 또한 미국 땅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의로운 도구들로 지금 일어나는 도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의로운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그런 엉터리와 같은 신앙을 주님 다 버려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님 돌아보는 이 한 주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 길을 항상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유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대한민국이 주님 안전하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기독교적인 문화에 더욱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더욱더 복음적인 자녀들로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주님께서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